겨울이면 온통 눈꽃이 피어나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산들. 늦겨울과 초봄 사이 겨울산의 마지막 절경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시사철 산으로 몰려드는 등산객과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발로 대한민국 곳곳의 산림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그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의 발길이 이어지고 개발과 이용이 계속될수록 산림 훼손은 불가피한 일일지 모른다. 또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산림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지금도 훼손되고 있는 산림, 과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국토개발과 도로개발 등 수많은 개발을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은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준다. 그리고 훼손과 복원에 드는 피해 비용은 결과적으로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무려 126조 원. 하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산림 훼손으로 수백조 원이 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매년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림청이 조사한 내용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지난 2005년 639만 헥타르에서 조금씩 감소해 2007년에는 638만 헥타르였고 2009년에는 그보다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 634만 헥타르로 10년 사이 약 5만 헥타르나 줄어들었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거대한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생물 다양성이 넘치는 생태계의 보고 백두대간.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두대간으로 자연 생태와 지리를 파악했고 이 산줄기를 넘으면 문화와 생활 방식도 달라졌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영혼이 깃든 신비로운 산맥. 그곳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태백산맥에서 흐르는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길로 백두대간의 큰 고개인 대관령. 고개의 총 연장은 13km로 고개의 구비가 99개소에 이르며 서울과 영동을 잇는 관문이다. 대관령은 해발 832m에 위치한 고지대로 지금도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이를 청정에너지로 쓰는 풍력발전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하지만 드넓게 펼쳐진 산봉우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 지금은 그저 황량한 모습. 그동안 이곳엔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여기는 국유지인데요. 이제 1975년 전후 그쯤 했을 때 그 목장으로서 활용 그때부터 하던 곳이에요. 대관령 일대 고산 휴경지를 개척해 초지로 일구어 드넓은 목장으로 활용했던 부지. 푸른 초원과 솥대가 이곳의 상징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축산업을 선도했던 곳이기도 하다.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목장의 모습을 지금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이곳. 그런데 좀 생소한 것들이 여기저기 설치돼 있다. 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 여기는 바람이 심하고 그다음에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나무 심는 방법으로는 나무가 잘 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풍책이라든가 복원에 관련된 고산지대 복원하는 국내에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도 낮은 지역. 곳곳에 바람을 막아줄 방풍책이 마련돼 있다. 또한 1m 정도 되는 대나무 개별 울타리는 거센 바람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한다. 이제는 그 목장으로서의 활용하는 것보다는 산림으로 이제 복원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복원지입니다. 드넓은 초원과 풍력 발전기가 있었던 백두대간의 마루금. 반세기 동안 초지였던 이곳을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고산지대에서도 잘 사는 전나무와 주목나무들이 심어졌고 방풍책과 울타리들이 세워졌다. 박사님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방풍막으로 막은 게 있고 안 막은 게 있네요. 예, 요게 이제 그 산에서의 나무가 살고 죽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람하고 물인데요. 네. 일반 낮은 데서는 그냥 물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라든가 바닷가에서는 일단 바람이 나무를 계속 흔들어 버리면은 조직이 파괴돼서 잘 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방풍 개체 목 보호 장치를 해뒀는데, 반면에 이제 바깥에 심겨진 저 친구들은 그야말로 혼자서 버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랑 저 친구가 자라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숲이 완성되었을 때 키가 큰 나무와 중간 나무 이렇게 골고루 섞이는 그런 숲으로 바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지였던 곳이 울창한 산림이 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터. 현재까지 약 5헥타르 부지가 복원됐으며 점차적으로 총 44헥타르 부지를 산림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만약에 인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랫동안 나무가 자라지 않던 이곳이 자연적으로 산림을 이루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의 회복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복원 사업은 계획됐고 진행되고 있다. 울타리는 바람을 막아줄 뿐 아니라 동물의 피해를 막아주며 눈의 방향을 바꿔 반대편 나무의 수분 공급에도 도움을 준다. 박사님 근데 이 방풍막이 좀 이렇게 다 바람을 막는 용도로 만들었으면 더 빽빽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게 빡빡하게 넣으면은 바람을 완전히 상대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잘 서 있지도 못할 뿐더러 또 요 정도 간격으로 틈새가 있으면은 바람이 완만하게 속도가 떨어져서 안으로 지나가고 이 안에 공기도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또한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울타리 안에 개미나 곤충들이 집을 지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설계된 것이 방풍 울타리다. 방풍책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풀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풀들이 살 방법을 찾은 유일한 방법이다. 극심한 바람이 부는 이런 지역에서 꿋꿋이 버티며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인간의 손이 필요한 경우다. 여기가 가장 제일 나무가 자라기에 제일 힘든 곳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지금 그동안에 개발됐던 기술들이라든지 경험을 투입해서 복원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 아래쪽으로 갈 때는 얘들보다는 더 좀 수월하겠죠. 이 지역은 첫 번째 복원이므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대관령 초지 44헥타르를 모두 복원할 예정인데 현재는 1차적으로 상단부의 일부만이 실험적으로 진행된 상태다. 매년 모니터링과 생태적인 연구를 병행해 가면서 수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관령에 있는 또 다른 복원 지역을 찾았다. 겨울엔 영하 32도까지 떨어지며 연평균 강수량이 1.8m에 불과해 수십 년 동안 불모지와도 같았던 이곳. 하지만 현재 이곳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숲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이곳 역시 지대가 높고 늘 초속 30-40m의 강풍이 불어 나무가 살기 힘들었던 곳. 한쪽으로 기운 나뭇가지들이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 지금의 모습을 이루기까지는 4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보통은 이렇게 높은 지대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요? 2배는 올라가야죠. 2배 이상 올라가야죠. 1975년까지 화전을 했던 지역으로 척박한 땅이었던 곳을 숲으로 복원하기 위해 고산지대에 맞는 전나무와 주목나무, 소나무와 낙엽송이 심어졌고 매년 관리되고 있다. (40여 년) 전 황무지를 숲으로 바꾸기까지 이 지역엔 20m 길이의 울타리가 240개 세워졌다. 하지만 거센 바람에 수십 수백 번 무너지는 울타리를 올리기까진 이곳을 반드시 다시 살림으로 만들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정직한 땀방울이 필요했다. 자연이 복원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연이 스스로 복구할 수 없을 때 그때 인간이 도와줘 가지고 그 복원력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복원에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노력, 이 가치 곁들여 가지고 이 자연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바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에 술 놓은 듯 아름다운 산천, 금수강산이 자랑인 우리나라. 구비구비마다 절경을 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게다가 도심 한가운데서도 산을 만날 수 있는 지형을 가진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늘 산에 익숙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등산이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약 4,100만 명이었던 탐방객은 2013년엔 4,7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2015년과 16년엔 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깊어지는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산림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이 등산로 훼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산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곳. 바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달마산이다. 오라면다. 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등산을 했다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직접 달마산을 오르기로 했다. 이렇게 산을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 쌓인 등산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워낙 산을 좋아해 거의 매일 달마산을 오른다는 두 사람에게도 경사가 심하고 바위가 많은 달마산은 쉬운 산행길이 아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주의를 기울이며 산에 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바위들. 눈까지 쌓여 있어 일반 등산객이 산을 오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상으로 가기 위해선 이 암석지대를 지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바위와 바위를 잇는 로프들이 설치돼 있다.
오른손 왼손으로 밧줄을 잡고 차. 등산객들에게는 필요한 시설물일지 몰라도 자연에게는 분명 해가 되는 인공물이다. 이게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될 일이죠. 누구나가 이렇게 보면은 지적될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바위를 뚫어 연결해 놓은 로프. 하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끝났잖아. 임원들이 이제 같이. 이 구간을 통과해 정상으로 이르는 또 다른 길. 이곳에서도 등산객으로 인한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등산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조난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에 매단 각종 리본들이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리본 공예가 되어버렸다. 선생님 여기 이런 리본들은 예. 너무 경관상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이게 길이 없는 곳에서는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길이 확실한 곳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또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색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악인들이 산에 올 때는 반드시 길이 이렇게 확실한 곳에서는 좀 작게 적게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창 성장 중인 나무의 가지에 리본을 걸어두는 것은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일. 이 역시 인간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 중에 하나다. 달마산은 해발 489m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곳곳에 단절된 바위 암벽을 무사히 넘어야 비로소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아 힘들다. 다 왔네. 정상이 다 왔네요. 잘 보인다 생각하면 되고. 2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오른 달마산의 정상. 그리고 저 남쪽 정상에 오르자 하늘과 산, 바다가 어우러진 탁 트인 풍경이 그야말로 감탄을 일으킨다. 달마산은 백두대간의 맥이 마지막으로 솟아오른 두륜산의 끝자락에 이어진 산으로 이곳의 지맥이 바다를 통해 한라산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 맥이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정상을 찾지만 사실 우리가 정상을 오르는 일은 산의 입장에선 괴로운 일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생태적 탐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녹색연합을 찾았다. 우리나라 탐방문은 굉장히 정상으로 많이 향하고 있죠. 그래서 꼭 산에 가면은 정상을 찍고 올라가서 이제 풍경을 보고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 가면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 주요한 산들의 정상부에 올라가 보면은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흙조차도 없고 거의 바위 상태로만 남아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사람들의 답합에 의해서 훼손되고 이제 더 이상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아예 만들어져 버린 거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바위를 연결하는 데크와 철사다리 등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행동이나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만 등산에 성공했다고 보는 정상정복형 등산 문화가 산 정상의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등산로로 인한 훼손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지금 땅이 움푹 패인 곳. 여기도 거의 1m, 이게 하나 20cm씩입니다. 그래서 보면 1m 이상 여기도 이제 파인 상태이고요.
녹색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수락산 등 서울 시내 5개 산에 등산로 44km를 대상으로 훼손 실태를 조사했다. 평균 등산로 폭이 약 240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건전한 등산로는 약 1m 이하의 등산로를 이제 건전한 등산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240cm면 굉장히 많이 등산로가 확대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풀이 없어지고 맨 땅이 드러나면서 등산로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등산로를 따라 200m 간격으로 총 296개 지점을 선정. 등산로의 폭과 파헤쳐진 깊이를 조사해 훼손 면적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 296개 지점 중에서 등산로 폭이 1m 이하, 침식 깊이가 5cm 이하, 지표 식물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등 건전한 구간으로 평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많은 등산객의 발에 밟히고 깊게 패여 축구장 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풀 한 폭이 없는 맨 땅으로 바뀐 것이다. 한반도의 생태축이라 불리는 백두대간의 훼손 역시 심각한 상황. 지난 2001년과 2016년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는데 풀 한 폭이 없는 땅의 면적은 15년 사이 21%나 늘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황폐한 땅으로 변한 곳은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에 107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등산로로 인한 훼손은 단순히 노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다니면서 땅에 가해지는 힘은 지표 식물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이는 땅속 공기층을 없애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수 없게 만들면서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음에는 보통 이제 건전한 등산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곳으로만 이제 왕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스쳐 지나가다고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더 옆으로 다니게 되고 길이 아닌 곳을 찾아서 또 길을 만들어서 다니게 되죠. 그러면 그곳이 원래는 풀이 자라있던 곳인데 또 풀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등산로가 확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또 길이 편해지고 넓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이제 결국 땅이 많이 패이면서 뿌리가 드러나거나 이제 암석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땅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흙이 많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킨다. 처음엔 작은 훼손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생태 전문가들은 예약 탐방제나 생태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 산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규제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훼손된 탐방로와 초지의 회복을 위해 탐방객들의 동선 유도를 위한 장치, 데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데크 설치 구간은 약 29km. 이 중 데크 설치가 가장 많이 된 국립공원은 북한산이며 약 3.7km로 나타났다. 이어 설악산 3km, 소백산 2.9km, 지리산 2.7km, 월악산 1.8km, 치악산 1.7km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그중 치악산으로 향했다. 치악산 국립공원의 시설 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지금 주요 코스 중에 하나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구룡사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이제 탐방객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금강 소나무 숲길을 만들어서 계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갈 수 있게 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구룡사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금강 소나무 숲길. 금강송에 늘어선 숲길은 매표소에서 구룡사까지
1.1km 정도다.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이기도 했던 금강소나무. 이곳에 들어서면 높이 뻗은 금강송 사이로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산로로 이어진다. 탐방객들이 방향을 잃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에는 데크가 설치돼 있다. 데크라는 시설물은 저희가 경사가 심하거나 아니면 암석지대로서 그 탐방객들이 올라가기 힘든 부분, 그런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데크 시설 이외의 부분으로 탐방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데크 이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계에서도 봤듯이 치악산의 탐방로 총 연장은 54km. 이 중 데크가 설치된 길이는 1.7km 정도다. 탐방객의 안전과 탐방로 이외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 데크 위에 타이어 매트를 깔아놓은 이유는 따로 있다. 겨울철에 탐방객들이 우리 아이젠이라든가 스틱을 위해서 이렇게 찍고 다니면 우리 목재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유해성 같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도 이제 그거 확인을 해봤지만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 목재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거고, 만약에 이제 이 타이어 매트를 안 깔았을 때 목재에 충격이 간다든가 그러면 탐방객들에게 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이어 매트를 깔았습니다. 겨울 산행에선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목재의 파손도 막기 위해 타이어 매트를 깔아놓았다. 그렇다면 탐방객들은 데크를 따라 안전하고 건전한 등반을 즐기고 있을까? 여기 출입 금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자국이 보이시죠? 네네. 데크 이외의 길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의 수많은 흔적. 게다가 이곳은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다른 샛길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샛길을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자기 본인만의 산행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샛길을 이용해서 국립공원을 좀 많이 다니시죠. 현재 출입한 삼봉 일대는 국립공원 핵심 보전 지역인 특별보호구역으로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 내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단속 직원이 출동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샛길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산행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탐방로 외에 샛길로 가는 탐방객들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샛길이 많이 생기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서식지 자체가 파편화가 돼서 특정 지역을 오점하는 종들의 개체 수가 떨어져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낮아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 북한산을 찾았다. 이곳은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과 함께 직접 북한산의 등산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다. 연간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북한산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편. 초입부터 탐방객들의 용이한 등반을 위한 데크가 설치돼 있다.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데크 설치 기준은 훼손된 탐방로 또는 초지의 원상 회복 등을 위해 탐방객들의 동선 유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다. 과연 초입부터 시작된 긴 데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바로 데크가 있어요. 네. 이 데크는 언제 설치된 건가요? 지금 보시는 데크는 작년에 설치했던 데크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등산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곳에 데크를 설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북한산은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가장 데크가 설치된 구간이 많은 산이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산. 긴 데크를 지나 산을 오를수록 훼손된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이제 탐방로잖아요. 네네. 탐방로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1m) 이상 깊게 패여 여기저기 뿌리를 드러내고 맨몸을 그대로 드러낸 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북한산은 총 97개 노선 217km 중 3분의 1 정도가 훼손됐으며 4분의 1 정도는 복구, 나머지는 정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80%까지 침식되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탐방로 정비나 데크 설치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탐방로에 적정한 탐방객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가, 과한 것은 아닌가, 혹은 적정한 탐방객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됐다면 거기에 부합된 최소한의 이용시설이나 복원돼야 될 지점들은 어느 곳인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함께 걸어온 요 탐방로가 정상적인 법적 탐방로고요. 저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에서 보면 이 정상적인 탐방로 주위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샛길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탐방로 주변에 샛길이 4군데나 나 있을 정도로 북한산 역시 다른 산과 마찬가지로 샛길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이런 등산로의 샛길은 산등성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갠다. 인간이 볼 때는 산 위에 난 길일 뿐이지만 동물들에게는 똑같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 길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가 계속 진행되면 야생동물의 번식 성공률 감소, 먹이 섭취 능력 감소, 외래종 유입 등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산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런 샛길로 등산객이 빠지는 것을 막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데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공물인 데크 설치가 환경 훼손을 가져오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데크의 긍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데크 하나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게 인간 중심의 사고로 연결되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해남의 달마산. 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들러선 달마산 중턱에 자리한 미황사. 달마산이 포근히 품은 이곳에서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등반길을 만든 이를 만났다.
달마고도라 불리는 이 길에서 만난 이는 미황사의 금강 스님. 정상으로만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산의 중턱으로 모으기 위해 칠부 능선에 둘레길을 만든 사람이다. 여기 산에 흙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쌓았고요. 또 요 밑에도 무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들을 쌓았어요. 미황사에서 시작해 큰바람제, 노시랑골, 물꼬리제 등 달마산 능선 전체를 아우르는 달마고도. 선인들이 걸었던 옛길을 복원해 곳곳에선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늘 달마산을 보며 생활하는 스님이 이 길을 만들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집들이나 또 길이나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 않고 산 주변을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생활의 길이 많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들은 좋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복하는 마음들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마고도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50리 산길을 내기 위해 사용된 건 기계가 아닌 맨손. 날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일일이 돌을 날랐다. 이 작업은 250일 동안 계속됐으며 지난해 11월 일반에 공개됐다. 한 40명의 사람들이 일체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거의 손으로 했죠. 꽃갱이와 삽 그리고 리어카 정도 지게 이 정도만 사용을 해서 흙하고 돌로만 했어요. 무슨 요즘에 편리함 추구한다고 해서 무슨 데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지역 주민들이 뜻을 합해 천천히 만들어 나간 길. 그렇게 하늘과 산이 맞닿은 자연에 인간이 깃든 길이 완성됐다. 애초에 인간이 산을 오른 건 산을 정복하고자 했던 욕심이 아니라 산이 품은 자연과 넓은 마음을 담고 싶어서가 아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매년 약 4,5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어디선가 데크와 탐방로가 정비되고 또 다른 한쪽에선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산을 자연으로 두지 않고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산을 인간의 편의와 이용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산이 외치는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훼손이라는 것이 조금 할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점점 커지면은 일정 그 수준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고무줄이 터지듯이 못 돌아와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다 안정돼 있고 안전해 보이는데 어딘가 약하고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망가져 버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